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09만 9,68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만 581명, 완치 89만 6,530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4,000명에서 12,000명 수준으로 미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인도네시아에서 접종 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법시 부시장은 지난달 14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같은 달 28일 2차 접종을 앞두고 발열 증상이 생겨 2차 접종을 미루고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집단 면역을 위해 인구의 70%인 1억 8,750만 명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기로 하고 중국 시노백 백신 300만 회분부터 들여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할까봐 조코위 대통령과 60세 이하 전국 지자체장이 먼저 접종에 모범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대법시 부시장에 앞서 족자카르타의 한 군수도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난 뒤 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군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백신 때문에 감염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시노백 백신은 죽거나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담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에 시간이 필요하며 그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시노백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등 선진국 백신에 비해 효능이 떨어져 실망스러운 데다 접종 후 감염 소식까지 잇따르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49만 3천여 명이 중국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고 이 가운데 22,500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시노백 백신 300만 회분 완제품을 들여와 접종을 시작했고 1,500만 회분의 원료 물질을 수입해 국영 제약사 바이오파르마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화이자도 각 5천만 회 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백신 공동구매 배분기구 코백스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천만 회 분량을 무료로 할당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위한 시노백 원료 물질 4차 공급 1,100만 회분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는 지난 1월에 받은 시노백의 1,500만 회분 원료를 사용하여 오는 2월 11일까지 1,300만 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원료 물질은 2월 13일에 생산을 시작해 2021년 3월 20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건부 사무총장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의료진 50만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 의료진 15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후 공무원, 군경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식염수만 들어있는 가짜 코로나19 백신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가짜 백신 특별 단속을 벌여 제조 일당 80여 명을 검거하고 3,000회분의 물량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가짜 백신을 만들어 비싸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매처와 액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여름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가했지만 본격적인 대중접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은 가짜 백신이 해외로까지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말에 공개한 인도네시아 현지 광고가 약 한 달 만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합산 2천만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에서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과 함께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별이 되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영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도네시아 현지 광고 캠페인은 영상 광고와 함께 자카르타 공항로 및 시내 LED 전광판 5개 광고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첫 인사에 호응해주신 인도네시아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이 이끌어갈 새로운 인도네시아 금융의 미래를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트라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 웹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스마트 공장 기술을 활용해 현지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실제 도입 사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정책은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과 솔루션 등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인도네시아가 생산기지로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며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37개사로 그중 40%가 제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연사로 나선 한국인더스트리 4.0협회 부회장은 제조업에서 초격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은 인건비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한국 생산 현장에서 도입되어 검증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의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안은 지능화와 자동화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지금은 단순히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스마트 공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깔리만탄의 석탄 광산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매몰된 광부 10명이 모두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달 24일 석탄 탄광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탄광 진입로가 흙더미에 막혀버렸습니다. 산사태 당시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 22명 가운데 12명은 탈출에 성공했으나 나머지 10명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색구조팀은 광부 10명의 생존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펌프를 동원해 진흙을 퍼내며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차례로 한 명씩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구조팀은 갱도 주변 지반이 약해져 언제든 산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8일 만에 10명의 시신을 모두 찾아냈다고 재난당국은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최근 관용차로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선정 100대를 주문했으며 해당 차량을 직접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전환을 선도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수 전기차에는 특별 소비세율 0%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통부가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관용차로 도입한 것도 친환경 차량 확대 보급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부는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트카 사업,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사업에도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관용차 공급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기차를 현지 생산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전환과 현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체결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인도네시아는 수입 품목의 92.1%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협정은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만 남아있으며 협정이 발효되면 플라스틱 고무 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 즉시 무관세가 적용돼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중국 등 다른 FTA 상대국에게 5에서 6%의 특혜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 철폐에 따라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과 면사 원심 펌프 등도 추가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도 기대됩니다. 특히 철강 제품은 해당 협정이 발효되면 7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됩니다. 한국 철강 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이 2014년 10.9%를 최고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공립 및 사립은행들과 최대 유니콘 기업인 고잭이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잇따라 디지털뱅크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디지털뱅크는 계좌 개설을 포함한 모든 은행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인 디지털뱅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은행 계좌 보유율이 40%에 못 미치지만 인터넷 보급률은 75%에 달하는 만큼 디지털뱅크 서비스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BCA 은행 대변인은 올해 1분기 시험 기간을 마치고 디지털뱅크 서비스인 BCA 디지털을 즉각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BCA은행은 이미 지난해 7,12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BRI 은행도 디지털 뱅크인 BRI 아그로니아가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최대 스타트업인 고잭은 금융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이미 디지털 뱅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장 상업은행 뱅크자고에 지분 22.16%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고잭은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 뱅크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